안녕하세요. 민병TV의 민병호입니다. 성북구가 요새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북구 성북동 뇌문요 사건 뿐만 아니라 이 성북구 하울동 88번지에는 미아리 텍사스가 있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경심의 성북구 하울동 상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울동인데 하필이면 이러한 일들이 왜 얼곡동에만 일어나는지 이 얼곡동이라는 동 이름에 불명예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까우니까 제가 한번 직접 상가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20일 법원에서 추징 보전의 대상이 된 바로 정경심의 성북구 상가 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기준 시가로는 7억 9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평가받았지만 실제는 우리 부동산에 알아보면 20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건물이 위치한 데가 바로 앞쪽에는 키스가 있고 바로 뒤에 쪽에는 동덕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가면 월곡역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시세가 20억이 훌쩍 넘어갈 수 있는 역세권에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소유의 이 상가 건물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20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 보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초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2차 전지 음극 소재 양산 공장을 곧 가동할 예정이라는 이 호재성 정보를 미리 듣고 동생과 6억 원을 마련해서 WFM에 실무주권 12만 주를 매입했습니다. 공장 가동 소식은 2월 9일에야 공개됐습니다. 정 교수가 일주당 5,000원에 사들인 이 WFM의 주가는 2월 9일 주당 7,200원으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정 교수는 올 8월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까지 이 실물주권을 팔지 않고 갖고 있었지만 검사는 지난해 2월 최고가를 기준으로 미 실현이익 2억 6,400만 원을 계산해서 공범인 동생 몫을 제외한 1억 6,400만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징 보전이라는 것은 범죄를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여러분 가압류 들어보셨죠? 민사소송에서 채권 보전을 하기 위해서 가압류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추징 보전이 결정된 금액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1억 6,400만 원입니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 교수 명의의 서울 성북구 하울동 상가입니다. 앞으로 이 상가는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됩니다. 정 교수의 하울곡동 상가 가액은 2019년 기준 시가가 적용돼가지고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7억 9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었지만 실제는 20억 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주변 부동산의 분석도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해당 건물은 성북구의 6호선 얼곡역과 상월곡역 사이에 있고 이 동덕여대 주변 먹자 골목과도 아주 가깝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인 이 추징 보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추징 보전을 수정한 재판부가 바로 지금 정 교수를 재판하는 그 재판부입니다. 이 재판부가 동일하다는 것은 물론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무죄로 봐야겠지만 이 법원은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검찰의 그 혐의 소명을 어느 정도 재판부가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바로 조국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도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보낸 4천만 원으로 WFM 주식 12만 주를 구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 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회사 주식 12만 주를 시세보다 2억 4천만 원 싼 6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2억 4천만 원이
WFM 측에서 조 장관에게 건넨 뇌물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 장관은 돈을 보낸 것은 맞지만 주식 사는데 사용하는 것은 몰랐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해도 거액의 돈을 갑자기 보내면서 용처를 묻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뇌물죄로 구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검찰은 부부 중 한 명이 구속되면 배우자는 불구속 기소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그동안 뇌물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는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 탈루도 있었죠. 뒤늦게 세금을 납부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 정 교수가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해가지고 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었는데 그 세금 탈루액은 2천에서 3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최근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가 건물에 임차인으로 있는 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 정 교수 측에 메머드급의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아마도 선임 비용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3명이었었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18명을 선임했었죠. 정 교수가 구속된 뒤 검찰 출신 변호사가 참여하면서 현재는 10명의 변호사가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이 월세를 올려달라. 안 그래도 지역 경제가 안 좋은데 세입자가 무슨 봉도 아니고 여하튼 더 이상 이 성북구가 이러한 안 좋은 일로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민병TV의 민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